까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의 장은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으로 마무리해줬고 다우지수만 신고가를 또 달성해주는 모습. 아직 월가의 세력이 이 상승장을 조정장으로 돌리지는 않을 것 같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보합권. 그러나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금일 2시 반에 TSMC 대만 만세죠. 대만 만세의 실적이 또 굉장히 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실적이 발표되고 가이던스마저 발표가 됨과 동시에 7.6% 정도 한 200달러 부근으로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상황은 이미 벌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TSMC의 차트를 보면은 현재 프리장이기 때문에 장대 양봉으로 솟았지만 본장이 시작하게 되면 이 가격대로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 뭐죠? 볼린저 밴드 둥둥둥둥. 이때도 이 볼린저 밴드 둥둥이 나오고 나서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 그리고 다시 상승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상승을 했으면 좋겠지만 간절히 그 누구보다도 더 상승을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차트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냉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초를 쳐서 죄송한데 이대로 본장이 시작하게 된다면 TSMC는 볼린저 밴드 둥둥이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포모에 시달려서 급격하게 추매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본장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올 시 잡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대로 쭉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가 틀린 거고요. 하지만 저는 저의 매매 패턴과 지금껏 수익을 냈던 방법으로만 합니다. 100% 주가의 급등락을 맞출 수는 없죠. 하지만 저의 스타일대로 합니다. 저는 지금 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포지수 69, 푸덴코르션 0.68. 다시금 푸덴코르션이 내려줬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처럼 푸덴콜옵션이 쌍바닥을 보여주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3배 레버리지를 상당히 많이 익절을 좀 수익 실현을 약간 올매는 아니고요. 약간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장후에는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오면은 넷플릭스만 봐요. 전 TV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공중파는 이미 넷플릭스한테 완전히 먹혀 들어갔죠. 제작비도 압도적으로 넷플릭스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훨씬 재밌거든요. 제가 이렇게 많이 보는데 넷플릭스 실적 뭐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뭐 가이던스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라는 종목을 굉장히 좋아해요. 넷플릭스가 TSMC의 바톤을 이어서 나스닥을 고점으로 인도해주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금일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넷플릭스로 다시 되돌림 해줬으면 하는 강한 바람이 있고요. 오늘의 주요 일정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죠. 굉장히 또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 수 있는 지표지만 현재의 화두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약간 사그라들었다. 현재는 실적 발표, 오직 실적 발표. 환율은 계급등 해줬네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웬만하면 진짜 잘못된 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24년에 거의 7월 고점 대비해서 비슷한 수치로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환율이거든요. 환율도 7월 고점 부근에 어느덧 가까이 다가섰다. 하지만 환율이 계속 오른다는 것은 뭔가 좀 요상한 일이 한 번 더 일어날 수가 있다. 대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US100 나스닥 지수 빨간색을 단기 추세 빨간색을 그어놨죠. 현재 풀이장의 위치가 약간의 저항대의 자리다. 너무 경거망동해서 추매를 때릴 때가 아니다.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21선 터치하러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서 이 빨간색 저항을 뚫어버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오늘이 아니더라도 뭐 다음 주라도 빨간색 저항을 뚫어버린다고 하면 최종의 빨간색 저항대 간다고 보고 있어요. TQQQ TQ도 21선을 터치하고 현재 프리장에서 약간 오르고 있는 거죠. TSMC 덕분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강세의 장은 21선을 지지받고 다시 오르는 게 강세의 장이잖아요. 어제도 21선을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오르고 있다. 오늘 다시 내려도 21선만 지지받고 다시 오르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TQ를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냥 보유 물량만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한 100%가 좀 넘기 때문에 스윙을 치더라도 TQ를 사지 않고 비슷한 TECL, 테크를 사고 스윙을 치고요. 현재 여전히 테크의 수익 실현 타이밍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지 않아요. 수익 실현을 합니다. 수익 물량과 단기 물량을요. 엔비디아 현재 프리장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약 한 140대를 살짝 트라이를 하고 있으나 140대를 아직 찍지는 못하고 있죠. 전고점이 140대 그리고 최고점도 140대입니다. 엔비디아가 140대를 확실하게 안착하고 뚫어준다고 하면 굉장히 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 뚫어줄지. RSI는 63. RSI가 그래도 한 75는 돼야 이젠 엔비디아가 진짜 고점이구나 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 텐데 애매하게 이렇게 RSI를 한 60 후반대를 보여주고 조정장으로 돌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탈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 너밖에 없다. 속스 X의 차트 깨서는 안 되는 파란색 선을 약간 지지받는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죠. 다시 올라가야죠. 그러나 여전히 저는 단기 물량을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있으나 그렇게 완벽하게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기 물량을 홀딩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을 좀 넘겨주는 강한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익절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익절 타이밍만 보고 있어요. 속슬의 차트. 속슬의 차트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괴리율이 너무 많이 발생한 차트로서 속스 X 1배 차트를 보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테슬라 계속적으로 보라색 선을 지지하는 거죠. 제가 이 선을 최근에 그은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어놓고 있었습니다. 이 선을 저만 그은 것은 아닐 테고요. 월가의 세력들도 상당히 좀 추세적으로 유지하면서 핸들링을 하고 있다. 일단 보라색 선을 지지받는 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다.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갭, 주식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갭은 반드시 메고 간다. 불문율이죠. 갭을 좀 메워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테슬라가 오늘 밤이나 내일 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장중에 일시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추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 보조지표. 내려오는 추세의 기술적 반등의 끝은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의 터치까지. 속스 S 터치했고요. SQQQ 어제 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터치하고 내려오면은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의 유지 관점으로 봐야 되나, 캔들이 위21선 위로 올라온다. 그렇다고 하면 좀 상당히 좀 조정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현재 풀이장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 없으나, 이렇게 현재 풀이장 상황으로 오늘장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나스닥의 상승을 이어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재 차트를 보는 정확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는 MVDL, ASML, 애플이 3위, TSMC도 4위. 상당히 좀 키움전사가 흥분을 해서 반도체주에 몰빵을 하고 있네요. 제가 이 키움전사의 순매수를 상당히 자주 보는데, 기본적으로 키움전사의 순매수 상위권에 위치하는 종목들은 그날 당일 좀 좋지 않은 경향을 보이는 경우의 수가 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오직 엔비디아 뿐이었어요. 엔비디아는 역대급의 24년 랠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키움전사도 다 데리고 가는 거죠.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오늘 140달러 돌파해줬으면 좋겠는데,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크므로 일단은 응원은 하되 급격하게 지금 현재 엔비디아를 추매하는 것은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70일, 의외로 공포지수가 좀 내려간 이상한 모습. 코인베이스 1배, 일봉을 한번 볼게요. 현재 이 검정색선은 제가 옛날부터 그어놓은 선인데 강하게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줬던 구간으로서 최근 8월에 이 검정색선을 이탈하고 추세를 완전히 하방으로 돌렸죠. 다시 한번 터치냈으나 그대로 쭉 무너져 내리는 모습. 그리고 9월, 10월에 약간의 상승으로 가려다가 한번 다시 조정 주고, 현재 8월 이후로 처음으로 검정색 선을 돌파를 한 자리. 물론 너무 3일 연속으로 3, 4일 연속으로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강하게 추매를 때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으나, 유의미한 이 검정색 라인을 코인베이스 본주가 넘겨줬다. 그리고 동시에 일목균형표도 살짝 돌파하려고 한다. 다시 한번 내리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추세로 돌리는 첫 달이 10월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추세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코인베이스가. 그리고 RSI는 69. 코인베이스가 RSI가 70을 돌파했을 때는 3월 달이었죠. 미친 랠리를 보여줬을 때. 다시 한번 조정을 주더라도 미친 랠리로 300달러 한번 가야죠. 중장기적으로 내년 초까지 300달러 한번 도전해줬으면 좋겠네요. 현재의 자리가 이러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급등을 하고 다시 한번 움푹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급등, 이러한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 자리에서는 상승을 즐기시되 추격 매수는 불허하며, 다시 한번 조정을 줬을 때, 이러한 조정을 줬을 때 추매를 때려서 상승할 때는 또 가진 물량만 홀딩한다. 이런 전략이 좋아요. 코닐의 이 보라색 선도 본주의 검정색 선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러나 코닐의 차트는 보라색 선을 터치를 못했죠. 그것은 무엇이냐? 코닐이 많이 녹았다. 이게 레버리지다. 레버리지는 하락하고 횡보를 하면은 많이 녹는다. 그래서 코닐도 속술과 마찬가지로 본주의 차트를 보면서 매매해야 된다. 이제 좀 알겠죠? 레버리지와 차트를. 마라의 차트. 전 마라도 갖고 있는데 마라는 좀 괜찮은 수익권에 들어왔어요. 마라는 좀 재미가 없네요. 스펙타클하지가 않아. 그래도 마라도 뭔가 비트코인 관련주 3등주로서 한 번쯤은 1등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마라 조정하지 마라. 툭하면 조정이냐. 조정하지 말고 그래도 RSI 한 70 후반대는 한번 보여주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일봉 현재 3일간의 계급등을 마무리하고 오늘은 약간 좀 조정세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홀딩이죠. 이더리움. 슬슬 이더리움이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일목균형표를 이탈하고 약간의 조정을 보이면 이더리움을 추매할 타이밍이 오는 거죠. 만약에 조정을 주지 않고 그대로 쭉 오른다 라고 한다면 상승분만 즐기는 거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도 추매해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시저는 좀 음봉에서 잡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추매는. 더 시저스 멤버십의 착한 순살님, 토깅이님 새롭게 가입을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저의 매매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투 성향이시면 장교 멤버십, 단타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UDT 멤버십을 가입해주시고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하시어 멤버십에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시저 무료 구독자방에는 267명 서로 의지하면서 으쌰으쌰 하고 있어요. 구독자방에 상당히 실력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해봅시다.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좋은 아침으로 시작해서 걸음걸음마다 좋은 것들을 만나고 오늘 나에게는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오늘 뭐 조정을 주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중장기 투자에 임해간다면 미국은 아직 건재하니까 우리의 자산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